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제 언팩트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의 전체 주제는 리더십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전체 주제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것의 변화에 따라 리더십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그걸 공부해보고, 리더십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리드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 그거에 관한 그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강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번 이 강의가 이렇게 이제 타이트하게 진행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의에 실제로 하는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과 그 여유를 갖지 못하고 강의를 설명하기에 바빠서 바로바로 지나치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도 이렇게 이제 그 반성을 하는데, 이 강의가 좀 여유롭고 들을 때도 편안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강의가 급급하니까 제가 이제 막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답답하고 그랬을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화롭게 그 조정을 하고 그런 방식에서 이제 그 강의를 펼쳐 보이고 그럴 생각입니다. 첫 번째 이제 리더십이 이제 그거에 관한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거에 관한 설명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 들 수 있는데, 리더십에 대한 이 이해는 정말로 이제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는 옛날에 리더십 이러면 상계층이나 어떤 조직을 이끄는 위에과 같은 계층의 사람들만 한정된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로 이행했기 때문에 리더십이 중요해진 겁니다. 따라서 이 리더십에 관한 우리 이제 다양한 그런 해석과 어떤 방식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그와 같이 리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끌어올렸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우리도 그거에 대한 장점과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방법론을 고민하는 것이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면, 리더십이란 어떤 이제 공동의 일을 달성하려고 한 사람들이 그 조직원들에게 그 지지와 도움을 얻어서 전체적인 목표 그런 것들을 달성하는 그런 방식이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정말 제가 이제 그 본질만 얘기해 보면 상대를 배려하고 자기 희생이 따르는 그런 것들이다, 이제 고통스러운 것들이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본질에 관한 거고, 실제로 이런 리더십들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지, 이제 그 방식은 정말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은 이제 좀 더 이제 앞에서는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해 보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 리더십이란 본질적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와 같이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관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으로 이렇게 구성된 조직 집단에서 그 어떤 영향력을 파급해 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서 그 효율적인 전체 목표를 달성한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리더십은 5천 년 역사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끌고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이제 리더십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다양한 사람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리더가 됐지만, 실제로 그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말 진정한 리더란 무엇인 것일까 하는 본질을 던질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은 리더십에 대한 그런 잠재력과 그런 자질들은 정말 갖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 가장 그와 같은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해체계는, 여러분들 그 리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랄지 그다음에 국회의원 뭐 이런 조직의 사장 뭐 이렇게 회장 뭐 이런 사람들만 리더십을 가진 걸로 이렇게 이해했는데,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리더십의 잠재력들이 모든 인간에 내재돼 있고, 여러분은 모두 다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질들을 잘 갖추고 있다, 이제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러 그런 리더십이란 그런 것들은 자기 잠재되어 있는 리더십을 어떻게 끌어올리고, 그런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탐구해보고, 그런 자질들을 과연 자기는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 그러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들이 바로 이제 리더십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제 그, 그 조직의 효과성을 이제 가져온다. 그러니까
조직이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설명으로 하면 뭐 다양한 저기 제가 이제 여기 화면에 띄워놨듯이 뭐 어떤 고도화된 복잡화 뭐 그다음에 도시화된 현대 사회에서 리더십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저 요즘에 이제 그 상당히 저도 이제 그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국뽕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의 대처를 잘하고 이렇게 됐다고 같이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대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그 우리 상위계층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이제 여러 질병본부 그다음에 이런 팀워크 그러니까 의사의 수준 뭐 이러는 것들이 에 의해서 이러는 것들을 극복해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 드는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정책과 리더가 뛰어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고자 있는 구성원들의 그런 협업과 그렇게 움직이는 마인드 그러니까 그런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리더십이 완벽하게 그런 목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도 이게 이제 아웃사이더적인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마 교육.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이 어떤 의식을 교양이랄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민 의식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들을 발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책임 의식을 보여준 이것이 바로 코로나 사태를 잘 대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4차 산업에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그런 4차 산업의 기본 전제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국가체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기능이랄지 뭐 핸드폰의 뭐 기능 이런 부분에서 속도와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거 같은 거에서 앞선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일 먼저 잘 활용해 가지고 그런 코로나 환자를 정말로 잘 파악한 다음에 그걸 격리하는 이런 방식이 이번에 그와 같은 거에서 큰 성과를 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갖고 리더십 부분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얘기해 보면 리더십이란 그렇게 이제 그 실제 기존의 리더십을 우리가 답습했다면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해서 거리를 통제하고 도시를 통제한 다음에 사람의 이동을 갖다 막는 그런 정말 전통적인 그런 관습 그런 절차 그거에 따라서만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4차 산업이 도입되면서 한국은 그런 그와 같은 확진자를 그렇게 이제 잠재된 확진자를 가려내기 위한 그런 수단의 방식으로 핸드폰으로 추적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그다음에 이 모든 방법 감시 CCTV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동 경로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그와 같이 이제 있었던 모든 그러니까 서로 터치했던 콘택했던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서 격리시키는 이런 방식이 정말로 4차 산업에서 보여줬던 리더십의 일단 그러니까 일부분을 그같이 보여준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란 그런 과학기술의 문명, 그다음에 문화 축적 능력, 지적 능력 이러는 것들이 모두 총 합산돼 가지고 새로운 방식을 뚫어서 그거를 갖다가 그와 같이 시연해 보였을 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단계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이제 한국의 정말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리더십 방식과는 약간 다른 방식이었는데 그거 중에 이제 4차 산업에 관련된 과학기술의 문명 그러는 것들을 접속하고 그걸 융합시켜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 코로나를 같이 대응했다 하는 것이 이제 리더십의 가장 커다란 강점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리더십의 핵심이다. 이제 이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까지 그와 같이 경험했던 그런 사항들을 놓고 어떻게 현대 과학적인 그런 기술 문명이나 이런 것들을 접합시켜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낸다면 여러분도 스스로 리더십을 현재 사회에 적용시키는 그런 단초 그런 걸 마련했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제 생각엔 별게 아니고 실제로 모든 각자가 가진 건데 그런 부분을 현재의 그 같은 상황이나 이러는 것들에 융합시켜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리더십에 그 같이 해당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제 리더십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이제 정립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경영학자 중에 피테 드러커라는 그 리더십 이걸 갖다 분석하고 이 경영학자인데 상당 부분 다양한 그와 같은 저서를 남긴 학자입니다. 근데 여기저기 리더십에 관련된 일 중에 정말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진짜 우리 사회에서 요즘에 요구되는 그런 거라고 얘기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리더십은 타고난 자질이 아닌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이렇게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정한 다음에 어떤 일을 갖다가 그같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단계, 그러니까 어떤 순위를 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것 갖고 얘기해 보면 이탈리아 사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많고 중환자가 많아진 다음에 누구한테 산소 호흡기를 고같이 줄 것인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 도덕적인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이제 순위 결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면 그렇게 누구한테 산소 호흡기를 줘서 살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불행히도 상당 방식 어떤 방식을 쓰는 오래 살아야 될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산소호흡기를 그같이 투여해서 그렇게 해서 살릴 수밖에 없는 방식을 정했는데 그게 바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고 리더는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어떤 자질을 타고난 게 아니고 어떤 일에 봉착하게 되면 할 수 없이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드래그가 지적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와는 약간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저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이제 대구에서 일어난 일들을 같이 들여다봤는데 대구에서는 제일 그 중환자 누가 중환자인지 중환자를 빨리 이제 산소호흡기가 가능한 그쪽으로 이제 배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환자, 그 다음에 경환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분리해 네 가지 방식으로 분리했더군요. 그런 다음에 일정 부분 한쪽에 수용한 다음에 거기에서 급박하게 이제 그 굉장히 위험 상황이 되면 그 사람들은 중환자실로 이동시켜서 대처하는 나이나 그거 같은 것들에 관계없이 환자의 중증 환자 그 심각한 상태 그거 갖고 파악한 다음에 똑같이 그렇게 같이 처리했다는 이 방식이 정말로 리더십에서 한국의 리더십에서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가치가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이탈리아처럼 한 게 아니고 환자가 어느 정도 중증의 그와 같은 환자냐 경증 환자냐 이걸로 나눈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이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순위를 그렇게 정해서 보여준 리더십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리더가 우리가 왜 리더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남을 이끌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경제적인 반대급부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면 그 거기에 대한 그런 경제적 이익 이러는 것들이 따라서 그와 같이 이제 달라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그래서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되고 리더는 반대급부로 리더가 하고 나면 경제적 특혜나 이익 그다음에 권위 이러는 것들이 확대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드래곤은 이런 거는 그런 건 아니고 리더십은 어떤 지위나 특권이 아니다. 정말로 생각해 보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자기가 그와 같이 했던 행동이나 그 다음에 구성원들을 위한 그와 같은 모든 부분에서 희생과 책임을 질 수 있는 강력한 인간 정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만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지적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리더는 정말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에서 신뢰 부분을 갖지 못하면 리더로서 절대로 부상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믿음과 그 사람이 신뢰를 고같이 쌓음으로써 그런 동료 관계랄지 이런 것들이 형성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리더라는 건 어떤 뭐 권위나 그다음에 경제적인 특혜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일과 그다음에 어떤 책임, 신뢰 이러는 것들이 바로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리더십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과 이러는 것들이 바로 리더십과 연관돼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리더십에서 이제 그 긴박하게 연구한 아주 긴밀하게 상관관계를 갖는 그런 이제 그 단어는 지도력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누가 이제 리더가 되는 건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리더가 돼서 움직여 왔는데 그 리더가 된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성공적인 리더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이유와 그와 같은 내재적인 잠재력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그것 중에 핵심적인 사항은 리더는 아무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앞에서 지적했던 신뢰 관계를 쌓는다거나 어떤 책임과 희생의식 이러는 것들이 그같이 있어야만 그런 관계를 성장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 드는 겁니다. 이 지도력과 관련돼 가지고 뒷부분에서 이제 더더욱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리더의 가장 핵심적인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 드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쭉 얘기해 왔는데 그게 이제 리더십이란 어떤 건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리더십은 바로 상당 부분 학문적이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상당히 그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이해했는데 근데 그건 아니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다 리더십의 그와 같은 의지와 이러는 것들이 잠재돼 있고 어느 순간에든 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내재돼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상당 부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와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정신력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더십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했다면 리더십에 이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십의 유형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식이 될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언적으로 리더들이 지내왔던 그런 방식을 우리가 그와 같이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유형화한 다음에 그거의 장점과 단점 이러는 것에 대한 이해 체계를 높이면 우리가 확실히 더 이제 선명한 그러니까 확실한 그런 결정력과 더 합리적인 그런 생산성 이런 것들을 그와 같이 달성할 수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축은 기본의 본질은 실제로는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인생을 살며 이렇게 쭉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앞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경험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관찰하고 분석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했던 그런 시행착오랄지 이런 걸 파악해서 자기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정말 효율적으로 그거 같이 파악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쇼코스 그러니까 지름길을 통해 가지고 달성하는 이런 방식을 체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는 것들은 아무것도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학문이고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지식과 이러는 것들을 다양하게 고민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저질렀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자기한테 적용시키고 자기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쇼커스로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이게 바로 현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리더십을 갖다가 분석해보고 그런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렇게 이제 파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리더십의 스타일 이것 중에 앞에 이제 그 사자 모습의 사람이 있는데 이건 뭐 안 봐도 여러분 뻔히 아실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독재형 스타일로 같이 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이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켄 블렌차드라는 사람은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제일 잘 같이 적응할 수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무엇이냐? 이 사람은 결론부터 얘기해 보면 상황을 갖다가 대응하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상황이란 부단히 달라지는데 그 상황에 따라 리더십을 변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뛰어난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이제 지시형, 그러니까 모든 걸 지시해 가지고 그걸 끌고 나가는 그런 지시형. 코치형은 지시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지시하는 유형에 그와 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형은 거의 같은 건데 하나는 강력한 그런 지시에 의해서 끌고 가는 거고 하나는 좀 더 설명을 하면서 그 과정을 끌고 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이제 그 지지형 그다음에 이제 권한 위임형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각자의 개성이나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고 전체 팀으로서 목표를 달성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는 지시형과 하나는 권한 위임형, 이 두 가지가 커다란 그런 차이를 보이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지시형 리더십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앞에서부터 끌고 나가는 그와 같은 것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 중에는 정말로 이 나폴레옹의 그와 같은 결정, 그러니까 나를 따르시오, 이것이 가장 지시형의 그 리더십, 이것 중에 그 표본이 된다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 조직의 의사와 결정 이러는 것들을 한 다음에 모든 조직원들을 끌고 나가는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여기 와서 이제 그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설명하는 이거는 시험과도 관련이에요. 중간고사 그 형태.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 부분들을 많이 그렇게 출제해가지고 시험에 이제, 물론 이제 시험 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여기 것들은 전체가 시험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옆에 좀 더 이렇게 말로 하면 그 설명이, 그래서 옆에 이제 그런 이런 내용들을 좀 살려놨습니다. 이걸 원래 다 줄여가지고 간략하게 그 핵심만 집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험 볼 때 그게 뭐 그거를 전혀 그러는 것들을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시고 나중에 이걸 갖다 외우거나 아니면 어떻게 한 다음에 그거 갖고 와서 이제 그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시형 리더십은 나폴레옹인데, 이 나폴레옹은 상당 부분 그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얘기 들 수 있는데, 여기 중에 이제 나폴레옹의 리더십은 왜 그렇게 뛰어난 그런 것들을 보여줬냐 이렇게 말한다면, 첫 번째로는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강한 의지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중에 나도 이제 그것 중에 이제 공부했는데,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수불석권이라고 해서 나폴레옹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놓지 않고 정말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이 수불석권이란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전까지 계속해서 화장실을 가거나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책을 봤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해 보면. 그래서 16세 때 포병 장교로 그와 같이 이제 그 입관을 해서 그게 이제 들어간 겁니다. 포병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군사들한테 자신감을 고취시켜 가지고 자기 정신력을 공유하게 하는 이런 놀라움. 두 번째는 철두철미한 계획을 그와 같이 잘 세웠을 뿐만 아니라 상대의 그 적을 파악한 다음에 최대한의 스피드를 발휘해 가지고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성공적인 과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리더십 중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리더십의 개인적인 거지만, 서로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리더십의 진정한 건 신뢰, 앞에서 지적했는데 그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그런 부하들의 그런 신뢰죠. 그러니까 존중,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나폴레옹은 지성은 풍부하나 인격이 부족한 사람은 최악의 리더다. 그러니까 인격이 제일 중요한 거다. 지성이 부족해도 인격이 풍부한 리더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해서 리더의 고같이 얘기했는데, 리더에서 가장 제시한 핵심적인 사항은 정직성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좀 정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침착해야 된다. 세 번째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에게 제일 강조했던 부분은 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냥 자기가 리더라는 것들을 그렇게 잠재적으로 일깨워서 모든 걸 자기가 주인처럼 판단한 다음에 주체적으로 행동하라 하는 이 주문이 가장 성공적인 그와 같은 방식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리더십에서 이게 가장 나쁜 방식인데, 이거 중에 이제 권위주의적인 그런 지시형 리더십은 저렇게 이제 보스가 앉아가지고 이제 그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방식은 별로 좋은 거예요. 위명이랄지 그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이 있는데, 여기 이 보스가 이 밑에 나와서 앞에 와서 이끌고 가면 이건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제일 앞에 서서 같이 희생하며 끌고 가야 되는데 앉아서 지시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권위주의적인 그런 리더십인데, 이 군대에서도 이런 부분을 저는 많이 경험해 봤는데, 이게 이제 바로 군대에 있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리더십은, 지시형 리더십의 특징은 이제 그 방식 중에 여러 가지가 방식이 있는데, 명령과 이제 복종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지시형 리더십의 장점은 어떤 통제와 조정,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전체를 끌고 갈 때 아주 유용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쟁 상황이랄지 지금처럼 재앙이랄지 이러는 것이 했을 때는 지시형 리더십이 굉장히 단점을 지니고 신속한 결정이 가능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리더십의 단점은 사람들이 통제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사기가 저하되고 나중에는 이것들이 전체가 와해돼서 사람들이 앞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방식 때문에 전체 효율성을 그와 같이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권위적 리더십의 단점 그것들은 앞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의견들 그러니까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그거 뭐 좀 이거 정치적인데 트럼프가 좀 더 많이 이제 이런 성향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코로나 왔을 때도 이거 독감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거는 아무도 준비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배제한 그러니까 창의성을 말살시키고 합리성인 의사결정을 정말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정적으로 불신감을 조장해 가지고 전체가 따르지 않으니까 그 리더십에서 효율성을 전체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 중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얘기해 보면 이렇게 이제 지시형 리더는 앞을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그것대로 행동하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그 졸업한 다음에 회사에 취업해 보면 알게 되겠지만 사람들이 회사를 보고 입사한 다음에 상사가 나를 따르라 지시형 리더가 돼서 계속해서 지시하고 그렇게 억압한다면 그걸 견뎌낼 수가 없게 돼 가서 그 회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 회사로서는 불이익을 그같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지시형 리더십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1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2차 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